네, 안녕하세요. 김태윤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 두 종목이 이제 어제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. 자, 우선은 제가 뭐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투자 포인트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 또 생쇼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렸던 종목인데요. 바로 JC 케미칼입니다. JC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. 자, 오늘은 물론 한 2%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우선은 자리 자체는 여전히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전에 이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렸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선은 뭐 최근에 올랐던 부분들은 이제 바이오 연료에 대한 부분들 또 이슈 부각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. 또 게다가 이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제 폭염과 관련해가지고도 또 간접적으로 또는 뭐 직접적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 파뮤를 원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바이오 연료에 이제 파뮤가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 파뮤 가격이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동사의 이제 바이오 연료에 대한 판가까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.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이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, 요즘에 동남아시아 지역이 날씨가 상당히 좀 덥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이 파뮤 야자수가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씨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 부각 받을 때마다 또 생산 차질이라는 이 관련된 이슈 부각 받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종목도 또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주이면서 또 이 파뮤 쪽 관련된 뭐 가격 상승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이 친환경 연료에 대한 부분들, 대체 연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좀 테마 이슈가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물론 조금은 쉬어가고는 있지만 이제 뭐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뭐 1차 목표가 도달했고 2차 목표가 10,000원까지는 계속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경보제약입니다.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슈팅이 나왔습니다.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 동시에 단기간 내에 이렇게 바로 급등을 했고요. 어제 이제 22%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제가 보통 매매할 때 제일 중요시하게 하는 게 제가 좀 관점이 좀 이겁니다. 주식은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팔자. 줄임말로 하면은 뭐 주조시파인데 발음을 좀 잘 하셔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파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각자마다의 투자 성향이 다르시겠지만 뭐 저는 우선은 좀 조용할 때 좀 최대한의 적은 리스크로 좀 이슈 있는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을 시장에서 부각받을 때 이제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을 선호하는 스타일이고요.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꼬리가 좀 강하게 달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 자체가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한 8% 정도밖에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는 여력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2차 목표가 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수익을 뭐 챙겨두겠지만 우선은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그래도 좀 반등 자리는 좀 보인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자,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우선은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뭐 타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좀 지수 자체가 아직까지 뭔가 좀 위에서 막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뭐 실제로 뭐 미국 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특히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사실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뭐 다우나 S&P 500 같은 지수들은 약간 나스닥을 지금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나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약하다라는 부분들인데 어차피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또 게다가 최근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긴축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. 그러면서 이제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한 75% 정도에서 80% 내외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만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조금은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 사실 제가 최근에 2차전지 쪽을 건들지도 않았었습니다. 그래서 4월 20일부터 그동안 지수가 눌렸을 때 뭐 저하고 함께 하시는 뭐 고객분들도 버틸 수 있었던 요인들은 개별 종목 장세에 좀 집중을 했었고 2차 전지를 최대한 좀 피했었어요. 하지만 아무튼 간에 저는 주식을 편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기회가 있다면 또 트레이딩으로라도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리튬 관련주입니다. 편입을 할 거고요. 자, 현재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현재가는 24,600원이고요.
종목명은 미래 나노텍입니다. 자,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제 LCD 광학 필름 쪽 이제 독자 기술 뭐 개발했다. 약간 이쪽에 연관이 있었던 기업이지만 새로운 이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2차 전지 쪽 관련된 수산화 리튬 쪽, 임가공 사업 쪽 이런 쪽으로도 지금 제2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선은 제가 뭐 2차 전지 쪽은 사실 직전 고점을 한 번에 뚫기는 어렵다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 정도로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려면은 한 번의 파동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고점 대비해서 저점, 고저폭에서 한 30%에서 50% 정도의 반등을 노려보는 게 제일 좋다.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가격 전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뭐 2차는 물론 높게는 제시는 할 겁니다. 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트레이딩 한다면은 1차 정도가 더 적절하다. 좀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아까 이제 노광민 매니저님께서 똑같은 자료를 해서 지금 리튬 보시는 분들은 다 요 그림을 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저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요거는 그냥 바로 패스를 좀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요즘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,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소재 쪽 관련된 기업들이 고점에서 좀 눌림이 좀 컸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동안에는 2차 전지와 연계될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약간 하방 압력을 받았다면은 우선은 지금 뭐 반도체는 제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선 약간의 좀 키 맞추기가 들어와줄 수 있는 장세도 가능하지 않을까. 뭐 단기간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본다면은 우선 최근에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또 이 리튬을 이제 공급망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이 대기업들, 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또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겠다 이런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트레이딩으로는 충분히 한번 지금은 손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나름대로 내가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 나름대로 효율적인 목표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엑슨모빌도 리튬을 캔다, 뭐 그리고 뭐 포드, 뭐 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리튬 확보를 위해서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튬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또 단기적인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자료 볼게요. 자, 그러면 사실 제가 우선은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뭐 추세선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말 그대로 저점끼리 이어봤고요. 고점끼리 이어봤었을 때 우선은 지금 정도라면은 나름대로의 직전 저점 손절 잡고 대응을 한다면은 그래 어느 정도 한 5에서 10% 정도의 목표 수익, 기대 수익을 한번 하면서 잡으면서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. 한 번에 이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기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쪽은 상방이 조금은 당분간은 좀 막혀 있을 수 있다라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차라리 좀 밑에서 올라오는 업종들, 뭐 반도체나 아니면 2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뭐 자동차 좀 낙폭이 키웠을 때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하는 게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내가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해서는 조금 더 기대 수익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혹시나 뭐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샤프 지수나 트레이너 지수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감내해야 되는 이 리스크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실현했는지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매매를 선호합니다. 자,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편입을 했고요. 질문 받아보고요.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제가 질문하겠습니다. 뭐 사실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또 뉴스도 좀 받쳐졌는데 어제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지속 매도하던 그 2차 전지를 하루 반짝 한 1,000억 정도 샀어요. 이것이 이제 관련주들의 상승도 이끌었지만 테슬라의 그 상승이 지난 밤에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것이 이제 저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미 그 에코프로나 금양 뭐 그 외에도 코스모학 이런 종목들은 다 상투를 쳤다 이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1월 달에 많이 갔던 뭐 인공지능이나 어떤 로봇 관련 종목들도 지금 그때 대장급 종목이었다고 했던 애들도 이제는 뭐 반등 끝나고 나서 힘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차트상으로 아마 그런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 어떻게
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예,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고요. 왜냐하면 어차피 대장주라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동안에 좀 후속주들을 나름대로 좀 끌고 갔었던 종목들이 좀 추세가 돌려 있다면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도 그 주요 에코프로나 뭐 이런 종목들 차트 한번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선 싼 고점을 좀 찍은 상황에서 좀 반등 나오고는 있지만 우선은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적인 소요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우선은 뭐 요즘에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반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대장주들이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앞선에서 좀 땡겨줄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끌고 가기에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이 2차 전지 쪽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만약에 몇 년을 바라본다면 사실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리스크를 가져가는 게 우선은 더 좋지 않을까. 왜냐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반등장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는 우선 약간은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만 좀 노려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 1차 목표가는 27,000원이고요. 2차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1,4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